시작하기 앞서서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4년 전쯤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처음 이제 접했는데, 이 블록체인 상에서 뭐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멋있는 걸 만들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 개발 언어를 배우기 전에 어떤 블록체인에서 개발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블록체인이 좋은지 검색을 해봤는데,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블록체인이 한 1052개가 되더라고요. 다들 최고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믿을 만하지 못해서 일일이 다 비교해보고 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결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스마트 계약 언어를 이제 공부해보고, 또 이제 그렇게 공부해서 스마트 계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만들었는데,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호출하고 배포해야 되지? 그런 것도 따로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따로 배우고. 근데 그렇게 해도 이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블록체인 개발을 처음 시작하시는 많은 개발자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웹3 애플리케이션은 그냥 웹2 애플리케이션보다 움직이는 요소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요소들이 대부분 따로따로 가르쳐지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하나를 배워도 바로 그걸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많은 것들을 큰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형근이고 저는 이제 알고랜드에서 Developer Advocate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목표는 이 알고랜드에서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배우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수백만 명의 알고랜드 개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자 꿈입니다. 저는 이 웹3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이 큰 그림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다 듣고 나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알고랜드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되실 거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아이디어를 수많은 블록체인들 중에서 가장 확장성이 뛰어나고 빠르고 그리고 분산화돼 있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블록체인에서 개발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빠르게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먼저 알고랜드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알고랜드는 2017년도에 실비오 미칼리 님이 창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메인넷이 런칭이 되어서 이제 약 3년 넘게 지금 온라인인 상태입니다. 이 실비오 미칼리 님은 MIT에서 암호학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실비오 미칼리 님은 튜링 어워즈라는 상을 수상하셨는데, 이 튜링 어워즈가 뭐냐면 컴퓨터 공학 측에서 노벨상으로 지칭되는 최고급 최상의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실비오 미칼리님은 이 영지식 증명, Zero Knowledge Proof라는 기술을 공동 제작하셨고요. 이 영지식 증명은 현재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토콜들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주 인기 많은 암호학 기술인데, 이것을 실비오 미칼리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또 다른 기술이 증명 가능 랜덤 함수라고 verifiable random function을 만드셨는데, 이 알고랜드 블록체인의 컨센서스와 이 블록체인 상에서 랜덤한 값을 제출하는데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이게 어떤 식으로 더 사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알고랜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알고랜드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현재 블록 생성 및 거래 완결까지 3.7초가 걸리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이 거래 완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이 알고랜드 블록체인에 거래를 제출하시면 그 블록체인에 추가가 되는 데까지 3.7초가 걸리고, 블록체인에 추가가 됐을 때 그 거래는 바로 체결이 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소리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블록체인들은
실제로 블록체인에 이 거래가 추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6개에서 7개의 블록을 기다리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 블록체인이 하나의 체인이 2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 2개로 나눠졌을 때 가장 긴 블록체인이 진짜라고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내 거래가 이 짧은 체인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그 거래가 이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랜드 블록체인은 수학적으로 이 포킹이 이 2가지로 나눠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고 그것에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알고랜드 논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 알고랜드는 높은 확장성을 띠고 있는데 현재 초당 6,000개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 비자, 그 카드 비자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약 평균적으로 1,500개 거래를 초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알고랜드 블록체인은 그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데 준비가 된 블록체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6,000개지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46,000개까지 올린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또 알고랜드는 뛰어난 탈중화된 블록체인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저희 순수 지분 증명 컨센서스, Pure Proof of Stake 컨센서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수 지분 증명 컨센서스는 저희 실비오 미칼리님께서 개발하신 컨센서스 프로토콜이고요. 이 PPOS라고 지칭을 할게요. PPOS가 알고랜드를 정말 분산된 체인으로 만드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PPOS 컨센서스에는 네트워크의 전체가 이 컨센서스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인기 많은 지분 증명 블록체인들은 전체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소수의 노드들만 선택이 되어서 그 소수만 이 컨센서스에 참여를 하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블록체인이 속도는 정말 빠르게 올릴 수 있지만 이 중앙화되기 때문에 해커의 입장에서는 해킹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그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구조예요. 저희 알고랜드에서는 이 PPOS 덕분에 전체의 네트워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해커가 이 다음 블록을 추가할 계정이 어떤 건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성이 뛰어나고 2번째 이유로는 이 PPOS 컨센서스 과정에 여러 개의 투표 라운드를 걸쳐요. 그래서 매 투표 라운드마다 그 전체 네트워크에서 랜덤하게 몇 명의 계정들이 선택되어서 그 컨센서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랜덤으로 선택할 때 사용되는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VRF, 그 Verifiable Random Function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VRF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실제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단 5개 알고를 가지고 있는 계정이 랜덤하게 선택이 되어서 컨센서스에 참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POS가 알고랜드를 매우 탈중화적으로 만들고 또 뛰어난 보안성을 띠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알고랜드가 메인넷 런칭한 지 이제 3년이 좀 넘었어요. 2019년도에 런칭을 하고 그 뒤로 약 2,400만 개 블록을 생성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네트워크가 중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알고랜드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이에요. 가장 밑에 있는 기반을 다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알고랜드 블록체인 위에는 수백억의 돈이 묶여 있고 수백 개의 회사들이 앞으로 회사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알고리즘 블록체인을 사용하는데 이 네트워크가 다운이 되면 그 위에 개발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1 블록체인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네트워크 다운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랜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앞으로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해 나갈 때도 가장 보수적으로 테스트를 많이 하는 걸 거침으로써 계속해서 네트워크가 24시간 운영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알고랜드는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이에요. 이제 2021년 이후로 지금 제로 탄소 배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알고랜드는 아까 PPOS, 순수 지분 증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 전기를 적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희가 생성하고 있는 탄소 배출보다 더 많은 탄소 배출권을 사들임으로써 실제로 저희가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알고 있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많은 회사들과 업계에 그 기반으로 사용될 기술이기 때문에 24시간 전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요소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랜드는 이 친환경적인 거를 유지하는 데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알고랜드의 좀 전반적인 장점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알고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만의 암호화폐를 알고랜드 블록체인에 만드신다면 다른 블록체인처럼 스마트 계약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알고랜드 프로토콜 자체에 그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알고랜드 블록체인에 그 "이 암호화폐를 생성하고 싶어."라는 거래 하나만 딱 보내시면은 바로 암호화폐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한 가지는 그 이렇게 여러분이 암호화폐를 만들 때 스마트 계약을 만들다 보면은 실수로 버그를 거기 코드에 넣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호화폐를 만들 때마다 그것을 어디팅을 받아야 되고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알고랜드에서는 그냥 거래 하나만 보내시면 버그 걱정 없이 프로토콜 자체에서 암호화폐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훨씬 더 편리하죠. 그냥 거래 하나만 딱 블록체인에 보내면 바로 생성을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Atomic Transfer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Atomic Transfer는 뭐냐면 한 번에 여러 개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실제로 이 블록체인에서는 거래 형태를 띠는 어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거래를 처리해야 되는 기능이 필요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어토믹 트랜스퍼가 없는 블록체인에서는 그걸 가능하게 하려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복잡한 로직을 넣어서 그걸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기능이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는 EVM 체인이 아니에요. 어 수많은 블록체인들이 이더리움이 낸 버추얼 머신인 EVM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버추얼 머신 AV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VM은 속도가 빠르고 안전하고 그리고 더욱더 저렴하게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AVM은 조금 이따가 더 깊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알고랜드 프로토콜에 그 최근에 추가된 업데이트인데 이 알고랜드 스테이트 프루프라는 기술이에요. 이 알고랜드 스테이트 프루프는 양자 컴퓨터에 안전하고 신뢰가 필요 없는 블록체인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앞으로의 미래는 블록체인이 다 연결되는 시대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연도만 해도 수많은 브릿지들 블록체인을 연결해 주는 다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 다리가 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고 해커가 공격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구조를 띠고 있다 보니까 정말 큰 해킹 사건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알고앤 스테이트 프루프를 사용하신다면 이 중간 다리 없이도 두 블록체인이 서로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그 신뢰 없이도 이 블록체인을 연결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 알고앤 스테이트 프루프는 알고랜드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비록 저희가 만들었지만 모든 지분 증명 블록체인들이 이걸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기로는 이 스테이트 프루프 기술이 앞으로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기술이 되기를 저희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고랜드가 어떤 블록체인이고 왜 좋은 블록체인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알고랜드에 배포될 D앱이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 그리고 또 웹2 애플리케이션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해 보셨다면 익숙하게 보일 웹2 앱의 구조입니다. 일단 처음 앞에는 프론트엔드가 있고요. 유저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리고 중간에는 웹 서버, 프론트엔드가 이 백엔드 측에 API 콜링을 하고 이 소통하는 데 도움이 주는 웹 서버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에 이 데이터들을 기록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뒤에 있습니다. 자, 알고랜드에서의 D앱은 어떤 구조를 띠고 있을까요? 똑같이 이 웹2 애플리케이션처럼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그냥 알고랜드 블록체인을 추가한 것뿐이에요. 이 알고랜드 블록체인 위에는 여러분들이 정의하실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배포가 돼요. 이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을 체결할 때 특정한 상황에서만 체결하고 어떻게 해라는 비즈니스 로직이 담겨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마트 계약을 이제 실행시킬 때 그 AVM, 아까 말씀드렸던 알고랜드 버추얼 머신이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계약을 호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알고랜드 SDK를 사용하셔서 호출하고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늘은 이 블록체인 요소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줌인을 해가지고 이 블록체인의 워크플로우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똑같이 프론트엔드가 있죠. 근데 이 프론트엔드가 알고랜드 SDK와 비커 프레임워크를 동시에 사용하여서 이 스마트 계약을 배포하고 호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SDK가 호출할 때 이 스마트 계약을 어떻게 호출하고 이 스마트 계약에 어떤 함수들이 들어있고 이런 거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 코드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나도 복잡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그 번역기 역할을 해주는 ABI가 있습니다. 이 ABI는 Application Binary Interface라는 거를 줄인 용어인데 그게 그 중간에서 어떤 식으로 스마트 계약을 호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알고랜드에서는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실 때 파이티어이라는 개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파이썬이랑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고요. 여기 스마트 계약을 작성할 때도 이 비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 작성하신 코드가 컴파일 다운 돼가지고 TIL이라는 코드로 변형이 돼요. 이 TIL은 좀 더 로우 레벨, 그 머신 개발 언어랑 더 가까워진 그 스택 베이스 개발 언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알고랜드 버추얼 머신이 이해하기 쉽고 더 빠른 그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TIL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AVM이랑 TIL이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거는 저희 창시자 실비오 미칼리님께서 한 컨퍼런스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읽어드리자면 Nothing can be more pernicious than premature standardization. 이걸 직역하면 성급한 표준화보다 더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말하게 되신 계기가 거기 MC님께서 실비오 미칼리님께 왜 알고랜드는 다른 블록체인들처럼 EVM을 사용하지 않나요? EVM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버추얼 머신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실비오 미칼리님께서는 저희 그 블록체인 업계가 기술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물론 EVM이 정말 강력한 버추얼 머신이고 정말 많은 데 사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블록체인이 사용될 모든 가능성을 커버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알고랜드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가진 비전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그 금융 기반 시스템을 만들고자 저희 알고랜드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저렴한 버추얼 머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가상 머신인 알고랜드 가상 머신을 만들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이 알고랜드 가상 머신은 TIO, 아까 말씀드렸던 TIO 프로그램을 해석하고 실행시켜요. 이 TIO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는 조금 더 이 가상 머신이 빠르게 이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TIO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의 개발자들은 이 TIO 코드를 직접적으로 만질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알고랜드 가상 머신은 지금 현재 약 160개 이상의 업코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EVM보다 조금 더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숫자를 512비트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통 256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12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더 수학적으로 어떤 거를 처리할 때 더욱 정확한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512비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VM 덕분에 어토믹 거래,
그 한꺼번에 수많은 거래들을 함께 처리하는 것, 거래 완결성까지 3.7초, 그리고 블록체인 추가되면 즉각적인 완결성, 그리고 현재 6000 TPS, 거래 초당 거래량, 이게 지금 가능한 게 다 이 알고랜드 가상 머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고랜드 가상 머신 덕분에 이 알고랜드 블록체인에서의 거래 수수료, 가스비라고 지칭하죠. 는 지금 현재 0.001 알고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알고가 한 500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스마트 계약을 어떤 개발원으로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기에 앞서서 이 알고랜드 스마트 계약이 가진 특별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 알고랜드 스마트 계약은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어프로버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이 어프로버 프로그램이 이제 스마트 계약의 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 코드를 작성하시면 대부분의 코드가 이 어프로버 프로그램에 포함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이 있는데 클리어 프로그램이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이 클리어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고랜드 블록체인에서는 opt-in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opt-in 기능이 뭐냐면 한 계정이 스마트 계약에 opt-in을 했을 때 이 스마트 계약이 이 계정의 상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 각 계정마다 다른 상태를 유지해야 될 때 이 opt-in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opt-in 기능이 있다 보니까 opt-out 해야 되는, 즉 이 연결고리를 끊는 기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끊는 애플리케이션 호출 기능이 있는데 어쩔 때는 이 스마트 계약 측에서 코드로 그거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영원히 이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특이한 케이스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 호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 그 호출 기능 Clear State App 콜을 했을 때 이 클리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이 연결고리를 강제적으로 끊어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클리어 프로그램이 잘 사용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고랜드에서 사용되는 개발 언어 파이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파이틸은 그 알고랜드 그 개발 그 스마트 컨트롤 개발 언어인데 파이썬이랑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개발자라면은 정말 쉽게 배울 수 있는 개발 언어예요. 그래서 이 파이틸로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을 하시면 이제 그게 컴파일 다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TO이 되는 거고, 그게 또 한 번 더 컴파일 다운 돼서 바이트 코드가 돼서 그거를 이제 AVM, 알고랜드 가상 머신이 실행시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 질문을 했어요. 파이틸이 파이썬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코드를 작성할 때 좀 희한한 구조를 띠고 있고 좀 익숙하지 않은 코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스마트 계약 개발을 더욱 쉽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결과가 바로 이 비커 프레임워크입니다. 비커 프레임워크는 파이썬 스마트 계약 프레임워크인데 세 가지 기능을 띠고 있어요. 일단 파이틸로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실 때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파이썬 클래스처럼 보이게 하는 코드 정리를 더욱더 익숙하게 만들어진 데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스마트 계약을 배포하고 호출할 때 더욱더 쉽고 간단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수많은 그 미리 정의된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디버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러분이 그냥 파이틸만 사용해서 개발을 하신다면 고려해야 될 블록체인적인 블록체인 개발을 할 때만 필요한 그 복잡한 로직들을 다 뒤에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좀 더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그 화면을 보고 계신 이 코드가 실제로 알고랜드에서 배포 가능한 완전한 스마트 계약이에요. 그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파이썬 개발을 해보신 분이라면 조금은 익숙하게 보일 텐데 파이썬 클래스처럼 클래스를 정의하면은 그게 그 저희 알고랜드의 스마트 계약을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의 이름은 헬로 비커이고 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어요. 이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안에는 그 알고랜드 스마트 계약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걸 상속했을 때 그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스마트 계약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마트 계약 안에는 하나의 메서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메서드의 이름은 헬로이고 그 인수로서는 name이라는 변수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 name의 그 데이터 값은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별표가 있는데 별표 왼쪽으로는 인수를 나타내고 있고 별표 오른쪽으로는 output 이 함수가 그 낼 결과값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값도 또한 문자열을 띠고 있다는 게 나와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name이라는 인수에 넣은 값과 hello라는 문자열을 합쳐서 이 output, 리턴 값으로 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함수 위에 external이라는 데코레이터가 있는데 저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원래라면 고려했어야 될 그 스마트 계약을 이런 식으로 호출했을 때 이 함수를 불러줘라는 이런 연결 역할을 하는 거를 external decorator가 자동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코드가 실제로 파이틸과 비커를 둘 다 사용하고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파트가 이 비커 프레임워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클래스처럼 작성할 수 있게 해준 게 비커이고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도 비커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저 external decorator도 비커 프레임워크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이제 밑에 빨강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파이틸로 작성한 코드인데요. 이제 파이틸이 보통 그 스마트 계약의 기능들을 쓸 때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비컨은 좀 더 구조적인 거, 좀 더 간단하게 익숙하게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방금 봤던 그 스마트 계약을 조금 더 이제 VS 코드로 가서 봤으면 해요. 그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은 코드죠. 헬로 비커 클래스고 똑같은 헬로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파일을 이제 실행시켰을 때 하는 것들이 밑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 헬로비커 그 클래스에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앱이라는 변수에 지금 지정을 해줬고요. 세 가지 파일을 파일 시스템에 덤핑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스펙 이것이 바로 ABI일 것이고요. approval 프로그램이랑 clear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프로그램 있죠? 그것을 파일 시스템에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그걸 실행시키면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이 자동 생성이 되는데 한 개 한 개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approval.to 프로그램을 들어가시면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approval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TL이라는 그 좀 더 머신 레벨에 가까운 코드로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조금 복잡하죠.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거를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만지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 코드도 다 자동 생성된 코드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난 이 하나의 업 코드를 좀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 파일에 와서 바꾸시면 돼요. 네, 다음으로 이제 클리어 프로그램 볼 텐데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죠. 아까 봤던 헬로 비커라는 스마트 계약 안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특이한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클리어 프로그램은 잘 사용이 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contract.json 파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다음으로 알아볼 ABI입니다. 이게 바로 그 중간에 번역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ABI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ABI는 어떤 거냐면 이제 프론트엔드가 스마트 계약을 배포하고 호출할 때 어떻게 부르는지를 정의해주는 설명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능이 있는데 그 데이터가 프론트엔드와 스마트 계약 왔다 갔다 할 때 자동으로 인코딩하고 디코딩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번역기 역할이면서 설명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그 VS 코드에서 봤던 ABI 파일을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로 갖고 온 건데 하나하나 이제 나눠서 바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중앙에 있는 거는 메소드입니다. 이 하나의 메소드. 이 메소드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 메소드에 넣어야 될 인수값, 그게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데이터 타입의 리턴 값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메소드의 이름은 hello이고 args라는 데 안에 보면은 이 name이라는 인수는 그 문자열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리턴 값으로는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리턴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고 프론트엔드가 어떻게 이 메서드랑 소통할지 알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줌아웃을 하면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자, 지금 이 헬로비커 그 스마트 컨트랙트는 메서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여러 개의 메서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면 이 인터페이스에 다 포함이 되게 될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다른 스마트 계약들이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메서드들을 보여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NFT 마켓플레이스 스마트 계약을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NFT 스마트 계약을 NFT 마켓플레이스를 만들려면 필요한 기본적인 메서드들은 이거다라고 보여주는 걸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또 다른 NFT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고 싶다면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와서 일단 이것들은 필요하고 여기다가 더 많은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크게 더 줌아웃을 하시면은 이게 컨트랙트입니다. 그 배포된 스마트 계약의 모든 메서드와 모든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메서드가 있는지, 이 컨트랙트의 이름이 뭔지,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네트워크스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스마트 계약이 어떤 네트워크에 배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네트워크에서 그 아이디가 뭔지 그런 거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BI를 사용을 해야겠죠. 근데 사용을 하는데 알고앤드 SDK랑 비커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알고앤드 SDK는 그 또 다른 개발 언어인데 이걸 사용하셔서 프론트엔드에서 그 스마트 계약을 호출하고 배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때 아까 봤던 ABI를 사용하는 거. 현재 알고랜드가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SDK는 자바스크립트, 자바, 파이썬, 그리고 고 이렇게 4가지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언어로 이 SDK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알고랜드 커뮤니티가 각자 좋아하는 개발 언어로 이 SDK를 실제로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C++, PHP 이런 언어들로도 SDK가 나와 있어서 정말 자유롭게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오늘은 근데 이 파이썬 알고랜드 SDK에 집중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커 프레임워크가 사용하는 SDK가 이 파이썬 SDK이기 때문입니다. 자, 비커 프레임워크 많이 얘기했는데 이 비커 프레임워크 안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스마트 계약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것들 중에는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스테이트, 그리고 데코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는 그 부모 클래스인데 모든 비커 스마트 계약이 상속해야 될 클래스예요. 그래서 그 이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안에 말로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상속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스테이트는 이제 스마트 계약의 스테이트들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고요. 데코레이터는 그 이 스마트 계약을 호출했을 때 어떤 함수가 불리고 어떤 상황에 어떤 코드가 이게 러닝이 되는지 이런 걸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배포 및 호출 기능에 사용되는 게 어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 여러분이 개발하시면은 디버깅하고 테스트 해야 되죠. 근데 그거 할 때 알고랜드 메인넷,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느리기도 하고 실제 돈을 써야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알고랜드가 제공해 주는 게 샌드박스라는 도구인데, 이 샌드박스를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여러분들만의 알고랜드 블록체인을 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개발하실 때 그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블록체인에 배포를 해서 테스트하고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래서 샌드박스라는 이름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샌드박스를 더욱더 편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을 이 비커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이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를 이제 사용하는 코드인데, 일단 위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샌드박스를 사용해서 이 샌드박스에서 기본 제공해주는 계정들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sandbox.getAlgorithmClient라는 코드로 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러닝되고 있는 블록체인이랑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클라이언트를 셋업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자,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는 세 개의 인수를 넣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알고디 클라이언트, 그 블록체인이랑 연결시켜주는 클라이언트, 두 번째로는 그 여러분들의 스마트 계약의 인스턴스를 넣어주고, 세 번째로는 그 아까 가지고 온 그 계정의 그 사인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서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를 정해줍니다.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가 뭐냐면 말 그대로 스마트 계약을 더욱더 쉽게 배포하고 호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클라이언트예요. 이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약 20개가 넘는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 여러분들은 그냥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비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 코드들 다 수동적으로 작성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커가 약 750줄의 코드를 생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코드는 이제 스마트 계약을 배포하고 스마트 계약을 호출하는 코드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를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만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봤는데요. 맨 위에 appclient.create라는 코드로 배포를 하고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펀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돈을 보내고 있고, 세 번째로는 opt-in, 이제 계정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도 가능하고, 그 스마트 계약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콜할 수도 있고, 그 계약의 정보, 그리고 이 계약에서 연결고리를 끊는 것, 그리고 스마트 계약을 이제 없애는 것까지, 이 모든 게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하나로 한 줄의 코드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커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실 때마다 다 이게 트랜잭션이니까, 거래니까 그 거래를 수동적으로 만들고 사인하고 제출하고, 그리고 그 거래가 체결될 때까지 확인하는 걸 하는 코드까지 다 수동적으로 작성하셨어야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줄의 코드로 모든 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시 그 VS 코드로 돌아가서 저희가 아까 봤던 이 헬로 비커, 이 스마트 계약을 실제로 배포해보고 호출해보는 거를 한번 시연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 컴퓨터에는 샌드박스 블록체인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컴퓨터에 러닝되고 있는 블록체인에 배포하고 이제 호출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interact.py라는 파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데모라는 함수를 제가 정의했는데, 일단은 hello.py에서 이 hellobeaker 클래스를 임포트 해왔고요. 이 hellobeaker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helloapp이라는 변수에 지금 지정해 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밑으로 가서 이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그 알고디 클라이언트, 그리고 그 스마트 계약의 인스턴스, 그리고 계정 하나,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앱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이 변수에다가 지정을 해줬고요. 자,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이제 저희 헬로비커의 유일한 함수 헬로를 이제 콜링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app client.call을 해서 헬로비커의 헬로라는 그 메서드를 부를 거고, name이라는 인수에는 크리스라는 문자를 넣어줘 라는 코드예요. 그래서 그거의 결과를 이 result라는 변수에 넣어줬고요. 그 result를 이제 여기 프린트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터미널로 가서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python interact.py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deployed app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 transaction ID 이 거래에서 배포를 했고 이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는 15이고 이거의 주소는 이거다 라는 거를 이렇게 정보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원했던 대로 hello Chris 크리스가 제 영어 이름이거든요. 네, hello Chris가 정확하게 프린트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끝이에요. 정말 많은 걸 배웠죠. 저희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뭘 배웠는지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해 볼게요. 일단 저희가 알아본 거는 알고랜드가 어떤 블록체인이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랜드에 배포되는 D앱은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 웹2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냥 알고랜드랑 스마트 계약만 추가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걸 배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요소로 조금 더 줌인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봤어요. 처음은 알고랜드 버추얼 머신, 왜 알고랜드가 자체적인 가상 머신을 만들었는지, 또 그거의 주 기능이 뭔지 알아봤고요. 그 알고랜드 버추얼 머신이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 이 TO 언어라는 걸 또 배웠어요. 이제 그거를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주로 개발자들이 알고랜드 스마트 계약을 작성할 때 파이썬 코드로 작성한다는 걸 배웠어요. 알고랜드의 주 개발 언어는 파이틸이고 이거를 조금 더 익숙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가 이 비커 프레임워크라는 걸 배웠고요. 자, 이제 이 스마트 계약의 설명서이자 번역기 역할을 하고 있는 ABI도 어떤 건지 배웠고 이제 그 ABI를 사용해서 스마트 계약을 호출하고 배포할 때 이 알고랜드 SDK랑 비커를 사용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끝입니다. 정말 긴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 어, 여러분들 이제 배우신 거를 가지고 알고랜드에서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파이틸 어떻게 작성하고 비커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조금 더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두 개가 있는데 이 왼쪽 QR코드가 여러분들이 알고랜드 개발자가 되는데 필요한 수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QR코드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사용한 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도 이 QR코드에 담겨 있으니까 이렇게 핸드폰으로 스캔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제 소셜미디어 링크들이 담겨 있는 QR코드예요. 절대로 제 트위터 팔로워를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공유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팔로우 해주세요. 어, 그게 농담 접어주고 실제로 그냥 여러분들 이제 개발하실 때 많은 어려움들 겪으실 텐데 제가 도움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프레젠테이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고랜드에서 개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프레젠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Q&A 진행하나요? 아니면 시간이 안 돼서 끝내야 될까요?
아 네. 방금 질문 들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들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녹음해 주신 거 지금 들었는데 질문이 왜 SDK를 사용하는지 이게 API를 대체할 수 없는지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 그 이 스마트 계약을 호출하는 데는 또 다른 이 개발 언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알고랜드만의 자체적인 SDK를 만들었고요. 이 SDK를 사용하셔야지만 이 알고랜드 스마트 계약이랑 이게 소통하고 배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I로 이렇게 대체하는 거는 네, 불가능합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질문 없다고 이렇게 연락 주셨네요. 아 네. 그러면 네. 저는 그러면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또 이렇게 저랑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QR 코드로 저랑 이제 커넥트 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